어린이 여러분, 어떤 내용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생각하며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을 책은 고양새 즈필로입니다. 이 책은 레미 크루종 작가가 글과 그림을 쓰고 그렸어요. 이정주 선생님이 옮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고양이도 아니고 새도 아니고 고양새라고 하는데 생소하지요? 고양새는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알쏭달쏭 숲에 거뭇거뭇한 밤이 찾아왔어요. 희한하게 생긴 무언가가 낙엽 위로 풀썩 떨어졌어요. 아침이 되었어요. 개미떼가 고물고물 다가왔어요. 먹을거리인 줄 알고 옮기려던 개미떼는 무언가가 숨을 쉬자 실망해서 자리를 떠났어요. 배고픈 여우도 다가와서 코를 들이댔어요. 하지만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찌르자 입맛이 싹 달아났지요. 이 동물은 완전한 새도 아니고 완전한 고양이도 아니었어요. 새와 고양이가 반반씩 섞여 있었지요. 파르르! 고양새는 한쪽 눈꺼풀을 뜨고 나머지 눈꺼풀도 마저 떴어요. 목이 말랐어요. 몹시 말랐지요. 고양새는 물 웅덩이까지 비틀비틀 걸어가 한참 동안 목을 축였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자기와 닮은 동물이 눈앞에 버티고 있었어요. 아니, 반만 닮았어요. 넌 누구니? 냐옹, 칙칙. 고양새는 도통 알아들을 수도 없는 질문에 아무 대답이나 해야 했어요. 어디에서 왔어? 꾹꾹꾹 까르랑 쏙다. 답답한 고양새가 힘주어 말했어요. 흰 고양이는 고양새가 이곳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어요. 고개를 갸웃하고는 숲속 동물들에게 알리러 갔지요. 하지만 이 낯선 동물이 얼마나 다른지는 잘 알지 못했어요. 고양새 역시 어리둥절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짹짹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녀석은 누구지? 저 조그만 엉덩이 좀 봐. 아유, 귀여워. 봄 햇살에 반짝이는 고양새 뒷모습을 보며 티티새 3마리가 촐랑거렸어요. 고양새는 자기를 반기는 소리인가 싶어 얼른 뒤돌아보며 이야옹 짹짹 거렸어요. 그 소리에 화들짝 놀란 티티새들은 푸드득 날아가 버렸어요. 알쏭달쏭 숲에 괴물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어요. 날개 달린 고양이가, 아니 고양이 가면을 쓴 새가 덫을 놓아 숲속 동물들을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소문이었지요. 잔뜩 겁을 먹은 동물들은 어린 울새를 수리부엉이에게 보냈어요. 척척 박사인 수리부엉이라면 명쾌한 대답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나이 많은 수리부엉이는 한참 자야 할 시간에 깨서 짜증이 났어요. 어린 울새를 내쫓고 다시 구멍 속에 들어가 자던 잠을 마저 잤어요. 까마귀들은 고양이들에게
희한하게 생긴 동물을 타일러서 살던 곳으로 돌려보내라고 재촉했어요. 모두 고양새를 경계했지요. 새의 말도 고양이의 말도 할 줄 모르는 고양새는 한참을 고민하다 땅바닥에 자기 이름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림만으로도 충분히 알아챌 수 있게 그렸는데도 다들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시치미를 뚝 뗐어요. 어린 까마귀만 빼고요. 어린 까마귀는 아직 글은 모르지만 고양새의 그림은 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살던 곳에 전쟁이 나서 가족들이 모두 죽었대요. 자기도 돌아가면 죽을지 모른대요. 어른 까마귀들은 어린 까마귀를 꾸짖었어요. 어허! 쓸데없이 참견하지 말고 어서 가서 자! 내일 수업이 있지 않니? 숲속 동물들은 여러 번 회의를 하고 나서야 이곳에 남아도 좋다고 했어요. 고양새는 한시름 놓게 되었지요. 하지만 고생이 시작되었어요. 고양새는 숲속 동물들이 시키는 온갖 자질구레한 일을 해야 했어요. 새 둥지 안에 있는 똥을 치우고 알 12개를 한꺼번에 품고 이 빠진 고양이를 시중 들고 부리도 아닌 입으로 땅에 구멍을 파야 했지요. 허덕이며 일을 한 대가는 기껏해야 지렁이 반토막이나 상한 쥐꼬리 뿐이었어요. 고양새는 알쏭달쏭 숲을 떠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난번 숲에 떨어지면서 왼쪽 날개를 다쳐서 멀리 날 수가 없었어요. 고양새는 고양이의 말 몇 마디와 새의 말 몇 마디를 배웠어요. 물론 고양이나 새처럼 잘 하지는 못했지요. 고양새는 밤마다 나무 꼭대기에 앉아서 노래를 불렀어요.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자기가 살던 곳의 노래를 불렀지요. 그 노래소리는 숲을 가득 메웠고 숲속 동물들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어요. 고양새에게 쌀쌀맞게 굴던 동물들의 마음까지 뒤흔들었어요. 어느 아침 고양새는 숲을 빠져나왔어요. 아직도 욱신욱신 날개가 아팠지만 팔락팔락 날개짓을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얼마 못 가 힘이 빠져서 핑그르르 떨어지고 말았어요. 커다랗고 아름다운 암소의 발 옆으로요. 으아! 빙빙치 숭 량 으롱 우와 웨이징 고함을 지르며 떨어지는 고양새를 향해 암소가 외쳤어요. 말투가 약간 이상하기는 했지만 그건 분명 고양새 말이었어요. 고양새는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려서 참으로 오랜만에 웃었어요. 암소가 먼저 자기소개를 했어요. 난 안나벨라야. 고양새도 자기 이름을 말했어요. 지금껏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 까맣게 잊고 있었지요. 나는 제필로야. 안나벨라는 우유를 선물로 주었어요. 고양새는 꼴깍꼴깍 맛있게 마셨어요. 두 친구의 아름다운 우정이 시작되었지요. 즈필로는 매일 아침 맛있는 우유를 먹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고마워서 노래를 불러주면 안나벨라도 따라서 흥얼거렸어요. 그렇게 아침을 맞이하고 숲으로 돌아가면 일이 많아도
견딜만 했어요. 즈필로는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어요. 노래도 잘해서 어린 동물들에게 인기도 제법 있었지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노래를 따라 부르는 동물들까지 생겼어요. 하지만 고양새에게 가까이 가면 부모들이 썩 돌아오라고 혼을 냈지요. 어느 아침 풀밭을 찾아간 즈필로는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안나벨라를 만날 수 없었어요. 조금 전 큰 트럭이 와서 암소를 삼켜버렸거든요. 그날 밤 고양새의 구슬픈 노래소리가 숲 구석구석에 울려 퍼졌어요. 그 어느 때보다 더 가족이 그리운 밤이었어요. 즈필로는 하나뿐인 친구를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비틀거리다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아래로 곤두박질 쳤지요. 하지만 반쪽짜리 고양새라도 새잖아요. 즈필로는 바닥에 부딪히기 전에 날개를 펼쳐 가까스로 날아올랐어요. 즈필로는 슬픔을 억누르려고 큰 돌을 삼켜보기도 했어요. 그러다 무거워진 몸이 중심을 잃고 차가운 연못에 빠지고 말았어요. 풍덩! 즈필로는 물속에 가라앉았어요. 보글보글 입에서 힘없는 공기방울이 새어나왔고 서서히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즈필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환한 얼굴이 싱긋 웃었어요. 뭐가 그렇게 괴롭니? 즈필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기를 구해준 고양 물고기를 바라봤어요. 고양 물고기는 즈필로가 조금 전에 토해낸 돌멩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건 먹는 게 아니야. 고양 물고기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너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순간 즈필로의 마음에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것 같았어요. 구해줘서 고마워. 고양 물고기는 즈필로의 말에 별것 아니라는 듯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었어요. 이 책을 읽는 여러분은 궁금해하지 마세요. 고양새와 고양 물고기가 어떻게 친구가 되었는지, 어떻게 하늘과 땅과 물을 오가며 놀았는지, 고양새와 고양 물고기에게 깃털이 있는지 털이 있는지 아니면 비늘이 달렸는지도 묻지 마세요. 여러분도 이제 알잖아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고양새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꾸꾸루 꾹꾹 쏘알라 꿍따 찌르르 미야옹.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겉모습뿐만 아니라 문화와 사용하는 언어도 저마다 다르지요. 우리는 이러한 지구촌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음 시간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